자, 6절 중첩 인터페이스예요. 자, 중첩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그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인터페이스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클래스의 멤버로 선언이 됩니다. 예, 클래스의 멤버로 선언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클래스 블록에 이제 선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인터페이스를 클래스 내부에 왜 선언할까요? 뭐 요거는 아까 중첩 클래스에서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왜 중첩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바깥 클래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바깥 클래스가 없이는 중첩 클래스 또는 중첩 인터페이스가 의미가 없을 경우에,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개별 파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클래스 안에 이제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고,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안드로이드에 그 UI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버튼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할 때 그 버튼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이제 이벤트 리스너 객체를 만들 때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요. 그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버튼을 벗어나서는 그 인터페이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버튼 안에 이제 이벤트 처리용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중첩을 시키느냐? 그건 중첩 클래스, 중첩 인터페이스 다 마찬가지 이유예요. 바깥 클래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바깥 클래스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중첩 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선언 방식은 이렇습니다. 클래스 A 안에 이제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선언할 수가 있다. 바깥 클래스 A 없이는 인터페이스 B가 의미가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public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private 붙을 수 있죠. 왜냐하면 클래스의 멤버이기 때문에 public, private 이런 게 다 붙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래스의 멤버이기 때문에 static도 붙일 수 있다. static을 안 붙이게 되면은 인스턴스 멤버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은 정적 멤버가 되는 거고요. 정적 멤버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안드로이드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여기도 이제 안드로이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첩 인터페이스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UI 프로그램에서 이벤트를 처리할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예제를 보니까 안 그래도 버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튼 클래스를 여러분이 선언을 할 때 내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객체를 만들고 싶다. 자, 그랬을 경우에 버튼의 용도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뭐 카피 기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B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뭐 메신저 프로그램을 또 사용할 수 있고, 뭐 C 버튼 누르게 되면은 뭐 음악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모양은 똑같은데 버튼을 뭘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실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지? 사용 방법은 똑같죠. 버튼이라는 건 클릭하는 거잖아요. 그지? 사용 방법은 똑같은데 클릭하면은 다양한 실행 결과가 나온다. 이건 뭐예요? 다양성이죠. 버튼을 사용한다는 것은 클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클릭했을 때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실행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양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버튼 클릭했을 때 처리해 줄 객체를 결국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러한 다양한 객체를 통일된 방법으로, 즉,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형성 기술이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버튼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이 버튼에서 클릭을 했을 때 처리해야 할 객체를 이용하려 그러면
통일된 방법이 필요하니까 사용 방식이죠. 이벤트를 처리할 객체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인터페이스의 용도가 뭐라고 그랬죠? 사용 설명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만 보고 버튼은 이제 실제 이벤트 처리 객체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버튼이 있으면 여러분이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고, 자, 여기에는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객체가 있다고 봅시다. 자, 버튼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클릭했다는 그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뭐, 온 클릭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인터페이스에. 어, 그래서 온 클릭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의 메소드가 있는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항상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에 이 객체를 대입한 거와 이 객체를 대입을 한 거와 이 객체를 대입한 거와 이제 실행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이벤트 처리 객체죠. 이벤트 처리 객체. 그래서 이벤트 처리 객체 1, 이벤트 처리 객체 2,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 객체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객체를 대입했느냐에 따라서 이 버튼 클릭했을 때 실행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온 클릭하게 되면 온 클릭이 실제로 실행되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서 실행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얘가 다 재정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버튼을 떠나서는 이 인터페이스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이 버튼 클래스 안쪽에다가 이제 정의를 해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제 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죠. 자,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스태틱이 붙어 있죠? 그럼 이 말은 버튼이라고 하는 객체가 없이도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맞죠? 버튼이라는 객체 없이도 이 인터페이스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 버튼을 한번 사용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얘가 인터페이스인데 그럼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사용할 객체는 그러면은 어디서 만드느냐죠.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드로이드가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버튼이랑 이런 인터페이스는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이제 이 버튼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버튼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준 이 객체를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벤트 처리 객체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안드로이드는 버튼하고 인터페이스만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자, 요 밑에 버튼점 잡아. 요 위에 거하고 다른 점은 자, 일단 요까지는 똑같죠. 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중첩해서 선언한 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자, 필드를 하나 선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선언한 인터페이스 타입의 필드를 선언을 하고 지금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이면 뭐예요? 외부에서 이 필드 값을 접근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빗이면 외부에서 여기에 값을 세팅할 수 있도록 뭐를 제공해 준다?
여러분이 set으로 시작하고 필드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 이런 메소드를 뭐라고 그랬죠? set라고 그랬죠. 그래서 set를 하나 제공을 해서 이제 이 세터의 매개 변수 자리에 인터페이스 타입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트를 호출할 때 우리가 여기에 뭘 줄 수 있느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어제 배웠어요. 매개 변수 타입이 인터페이스면 실제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여기에 뭘 줄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겠죠. 그래서 그 객체를 여러분이 여기에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부에서는 세터니까 결국 받아서 어디에 저장하는 겁니까? 필드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필드하고 세터하고 이제 추가를 해라는 이야기고 지금 이 예제를 보니까 계속 완성해 나가는 그런 예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중첩 인터페이스만 추가를 한 거고 이 바로 밑에는 똑같은 소스인데 여러분이 필드를 추가하고 세트를 추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또 밑에 똑같은 또 소스가 나오는데 이제는 자, 이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하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된 버튼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앞에 거하고 복습이 되겠죠. 자, 여기에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를 중첩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해 둔다. 그래서 중첩 인터페이스를 보니까 스태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의 추상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onClick. 자, 여기에 필드를 하나 만드는데 자, 이 필드의 타입은 지금 이 중첩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했어요. 자, 그리고 메소드는 세터를 하나 만드는데 외부에서 구형 객체, 이 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구형 객체를 받아서 이 필드에 저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이 부분 보세요. 자, 클릭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언제 실행을 하느냐? 이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이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얘가 실행한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 이 필드, 즉 요 필드죠. 이 필드에 on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여러분이 이게 타입이 무슨 타입이죠? 인터페이스 타입이지. 그러면 이 on 클릭을 호출하면 실제 on 클릭이 실행되는 곳은 어디예요? 실제 on 클릭이 실행되는 객체는 뭐예요? 여기 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상에는 없어요. 자, 아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버튼하고 인터페이스는 누가 제공한다고 했어요? 안드로이드가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안드로이드가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제공을 해야 되냐면 이벤트를 처리해 줄 객체, 이벤트를 처리해 줄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요 자리에 넣게 되면은 결국 얘는 어디에 결국 저장돼요? 여기다 저장되지, 그지? 맞습니까? 결국은 요렇게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입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지금 필드의 초기 값을 안 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트를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가 객체를 제공을 해주면 이 객체가 결국 이 인터페이스 필드에 대입이 된다. 그럼 이랬을 경우에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onClick을 호출하게 되면 누구의 onClick이 실행이 돼? 바로 얘가 갖고 있는 뭐가 실행이 돼?
on 클릭이 실행이 된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벤트 객체를, 처리 객체를 이제 우리가 만들 때 그냥 만들 수가 없고, 뭐를 구현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다가 넣을 수 있으려면. 바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얘가 만들어야 되죠. 맞아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얘를 만들어야만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1객체, 뭐, 이벤트 2객체, 이렇게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좀 어떻게 처리해 다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벤트 객체로 만들어서 사실 리스너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스너 객체. 이벤트 객체가 아니라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리스너 객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이벤트 리스너 객체를 우리가 만들 때 이 onClick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처리 내용을 작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자, 버튼 쪽으로 제공을 해서 이렇게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버튼이 클릭이 되면은 이제 얘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 onClick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얘가 실행이 되게끔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인터페이스를 가장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형성을 사용하고 있는 예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다형성이 나오죠? 자, 이거는 필드의 다형성이에요. 여러분, 이 필드에 결국 대입되는 거는 뭐죠? 우리가 외부에서 준 바로 이런 객체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객체를 줄지 이 버튼은 몰라요.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만들어가지고 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onClick이라고 하는 이 재정의 된 메소드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 처리 내용이 다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가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요거를 이해를 잘 해야만이 이제 이런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이용하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버튼은 어차피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요. 이거를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생성자가 없으니까 기본 생성자 가지고 객체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 즉 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뭘 만들고 있어요? 구형 클래스를 만들고 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뭐에 버튼 같은 거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해놔놨고 요거는 OK 버튼, 요거는 캔슬 버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버튼 두 개를 만든다고 가정하자 이 말이 알겠죠? 그러면 OK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뭔가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OK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리할 내용을 요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클래스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OK 버튼의 리스너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거는 버튼.클릭 리스너 즉 여기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죠. 이게 스태틱이니까 어때요? 버튼 객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다. 버튼.클릭 리스너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겠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뭐를 재정의해야 돼? 이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이 뭐를 작성하냐면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실제로 실행하는 코드, 즉 처리 코드를 여기다 넣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리할 내용을 갖고 있는 리스너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를 객체를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메소드예요. 이거 세터입니다. 세터. 자, 버튼에 set click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객체를 넣어줬다. 그럼 이 객체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객체는 어디에 저장하게 됩니까? 필드에 저장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즉,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온 클릭을 지금 실행하고 있죠. 그럼 실제로 온 클릭은 어디서 실행이 되나요? 지금 이 OK 리스너가 여기에 대입이 됐으니까 온 클릭은 바로 이 OK 리스너의 온 클릭이 실행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버튼 하나를 더 만들어 봅시다. 이제 캔슬이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었는데, 즉, 이 버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캔슬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할 거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캔슬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해 줄 이벤트 처리 객체, 즉 리스너. 그래서 이 리스너 클래스를 만드는데 역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 바로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온 클릭을 재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도 역시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나서 버튼에 set click listener를 이용해서 이제 이 값을 버튼 안쪽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저장하는 방식이 자, 요렇게 왔다가 결국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요렇게 왔다가 결국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버튼이 클릭이 되면 결국 이 인터페이스에 온 클릭이 실행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가 준 이 리스너 객체, 즉 이거죠. 이 객체에 뭐가 실행이 돼? 자, 요 코드를 실행해서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코드가 지금은 어려워요. 또 낯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안드로이드 내부에 여러분이 API에서 무척 많이 씁니다. 버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UI 여러분이 컴포넌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느냐? 인터페이스는 사용 설명서고 실제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현 객체를 누가 만드느냐? 그거는 앱 개발자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튼한테 제공해주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제공된 객체의 메소드를 실행해서 이벤트를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할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코드예요. 자,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고 자, 섹션 06에 자, 이그잼 0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는 필드도 있을 수 있고 구성 멤버죠. 자, 생성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스티드 클래스도 있을 수 있고 또 네스티드 인터페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내가 중첩 인터페이스로 이걸 하나 선언을 한다. 그래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버튼 객체가 필요 없이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태틱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에 뭐가 작성이 될 거냐? 그래서 리스너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방법. 그럼 리스너를 어떻게 사용할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public void on click이라고 추상 메소드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클릭 리스너는 on click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추상 메소드니까 실행부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럼 실행부는 누가 갖고 있느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객체가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on 클릭을 호출할 수 있다. 딱 그까지만 설명만 딱 해놓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드에다가 private로 자, 클릭 리스너. 자, 이게 스태틱 안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클릭 리스너. 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필드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자, 여기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죠. 그럼 외부에서 접근 못하니까 여기에 무언가를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터를 하나 만들어줘요. 세터. 그래서 퍼블릭이면서 세트는 세팅만 하는 거니까 리턴 타입은 없고요. 자, set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 이 첫 자를 대문자로 한 이름으로 그럼 이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주는데 자, 세트는 외부에서 값을 받아서 여러분이 필드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요와 똑같은 매개 변수를 가지게끔 해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외부에서 자, 구형 객체를 받아서 지금 이게 인터페이스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되는 거는 뭐예요? 구형 객체죠. 구형 객체를 받아서 어디에 저장한다? 여기 이 필드에 저장하겠다. 그러면 this 점 자, 클릭 리스너에다가 매개 변수로 받은 클릭 리스너를 자,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튼 본연의 임무가 뭐냐? 버튼이 클릭이 되는 놈이잖아요. 그죠? 그럼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실행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자, public void click. 그래서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실행하는 메소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버튼이 클릭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지금 이 인터페이스에 뭐를 호출한다? on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 이게 바로 버튼 클릭을 처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튼의 클릭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 코드 하나예요. 그러면 버튼을 우리가 한 화면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만들 텐데 그러면 각각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이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처리하는 코드는 이거 한 줄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는 실제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리스너 객체가 다 다르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 onClick 했을 때 실행되는 것은 얘의 onClick이 실행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제공을 했을 때는 onClick이 실행될 때 이것의 onClick이 실행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객체를 대입했느냐에 따라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리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딱 여기까지만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앱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안드로이드에서 이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럼 앱 개발자는 여러분이 이 버튼을 가지고 실제 배치하고 화면에 어디에 버튼을 나오게 할 거냐. 그래서 배치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을 할 거냐. 그것만 이제 앱 개발자가 작성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실제 버튼을 사용하는 이그젬플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버튼 이그젬플. 자, 메인 메소드 체크를 해주고요. 자, 나는 버튼이 두 개가 필요해. 어떤 버튼? OK 버튼과 캔슬 버튼이 필요해. 그러면 버튼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OK 버튼. 자,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캔슬 버튼도 필요해. 실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죠. 그래서 UI 요소인데 화면에다 끌어가지고 여러분이 붙이거든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런 코딩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고. 자,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 돼 있습니까? 변수 이름이 btn OK. 이거는 btn 캔슬로 돼 있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버튼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작성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실제로 이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무엇을 할 거냐예요. OK 버튼을 누르면 너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할 건데? btn 캔슬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리스너라고 하는 이벤트 처리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튼 클릭 이벤트 처리 객체. 이게 이제 리스너 객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객체가 아니라 사실 처리 클래스라고 여러분이 하는 게 맞죠. 클래스를 여러분이 선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이제 여기에 선언하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뭘 배운다? 익명 객체를 배우거든요. 익명 객체. 실제로 익명 객체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아직 익명 객체를 안 배웠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클래스부터 선언을 한다. 일단 btn ok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클래스 그래서 OK 리스너. 자, 요거는 여러분이 버튼에 그 클릭 이벤트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구현해서 만든다? 그래서 버튼 내부에 가지고 있는 클릭 리스너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겠다. 이 다음에 자, 버튼 객체에 자, 클릭 이벤트 처리 객체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코드가 뭐냐면 btn ok set 클릭 리스너 바로 요 자리에다가 바로 이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객체를 여러분이 여기다 넣을 수 있으려면 이 클래스는 반드시 뭐를 구현하고 있어야 돼? 바로 이 메소드가 매개 변수 타입이 뭐죠? 이거죠. 맞죠? 지금 이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대입되는 객체는 이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구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버튼 안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에러가 왜 생깁니까? 당연히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주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코딩한다? 실제로
OK 버튼이, 즉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실행해야 될 코드를 작성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처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New OK Listener.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클래스 이번에는 자, cancel listener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역시 implement 버튼의 클릭 리스너를 구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합니다. cancel이라고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어디에다가 설정을 해줘? 자, btn cancel이라고 하는 버튼에 set click listener 해서 지금 이 객체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요. new cancel listener. 자, 지금 버튼 클래스는 하나예요. 버튼 클래스는 하나인데 버튼 인스턴스를 내가 몇 개 만들었어요. 하나, 두 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리 내용이 달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처리 내용을 갖고 있는 이제 구형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고 각각 버튼의 구형 객체를 세트를 통해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코드상으로는 btn ok.click btn cancel.click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결국 실행되는 거는 뭐가 실행이 돼? 자, 이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은 이 리스너의 온 클릭이 실행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온 클릭이 실행되는 곳은 어디야? 바로 이 set 클릭 리스너에 준 바로 이 객체의 온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결국은 얘가 실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btn cancel도 마찬가지죠. 결국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자, 이 코드에 의해서 얘가 실행이 되고 이 코드에 의해서 얘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를 코드상으로 이렇게 클릭을 했지만 실제 UI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뭡니까? 이렇게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때 얘가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튼에 여러분이 어떤 리스너 객체를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버튼 클릭되었을 때 처리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 예제의 목적이 뭡니까? 이 예제의 목적. 버튼이 목적이 아니고요. 버튼은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고 지금 우리 이 예제는 클래스 안에 뭐를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첩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수가 있다. 그럼 왜 하는데? 왜 이 중첩 인터페이스를 왜 선언하는데? 지금 그 예로 버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은 다 똑같다. 그럼 똑같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필드를 선언해 놓고 이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버튼이 여러분이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클래스는 하나인데 실제 이 버튼의 인스턴스는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클릭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항상 이 코드 한 줄만 실행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다양한 처리 결과가 나오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뭐야? 우리가 인터페이스 배웠잖아요. 인터페이스는 실행부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럼 실행부를 갖고 있는 구형 객체가 필요하잖아. 그거를 외부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세트를 통해서 외부에서 받아서 여기다 저장을 해 놓으면, 대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onClick 이거를 실행했을 때는 여기 대입된 구형 객체의 onClick이 실행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구형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형 객체를 이렇게 여러분이 생성한 다음에 버튼에다가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실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실행이 되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onClick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onClick이 실행이 되어서 각각 얘하고 얘가 실행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첩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래서 이 클릭 리스너는 버튼을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 버튼에서 클릭되었을 때만 얘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버튼 클래스 안에 중첩된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안드로이드 개발하신 분 보면 여러분 이런 코드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다음에 나올 익명 객체가 더 많이 사용되긴 해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